내가 만약에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은데 왜 못했을 것 같냐면 우리 아이 수학학원 언제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마 많이 느끼실 텐데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할 때 이게 이제부터 우리 아이는 수학을 못하니까 수학을 가르쳐야 돼 이럴 때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결국 뭐냐면 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분명히 있어요.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뭐냐면 부모님이 아이를 가르치는데 아이가 생각보다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약간 반발하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뭐 수학학원 보내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 단계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제집을 풀어주시는 대신에 같이 돌아다니면서 수학 얘기하고 번호판 퀴즈하고 같이 스도쿠하고 네모네모 로직하고 이런 거를 훨씬 더 장기하고 체스하고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유용한 활동을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그때 저는 과감하게 보내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아이가 물어보는 질문들에 더 이상 대답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더 추구를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학은 넘사벽인 사람을 만나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이 사고들이 계속 깨지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게 되거든요. 영어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영어는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저 미국이나 영국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만큼 내가 영어를 하면 만족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근데 수학은 그렇지가 않죠. 이 수학은 계속 넘사를 만나면서 내가 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지만 저기 학원에 가서 더 넘사벽을 만나서 물어도 보고 난 이렇게 풀었는데 저 선생님 저렇게 풀어? 약간 이런 벽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필요성을 느끼셨을 때는 좀 과감하게 보내시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수학 진짜 잘하는 아이 무엇이 다를까요? 이게 중학교 때까지는 티가 잘 안 나요. 중학교 때까지는 티가 잘 안 나는데 이게 왜 중학교 때까지 티가 안 나냐면 중학교 때는 유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별게 없어요. 중학교 때 문제집 생각해 보시면 별거 없을 거예요. 그냥 뭐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거리, 속력, 시간? 소금물 문제, 의자를 어떻게 놓고, 그다음에 소와 오리, 다리가 이런 문제밖에 없을 거고요. 뭐 1차 방정식 그래프 그리고 1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이 정도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유형으로 커버가 다 가능해요. 중학교 때까지 이게 티가 잘 안 납니다. 유형으로 많이 푼 아이들하고 그냥 이게 사고력을 가지고 문제 푸는 아이들이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알겠죠. 근데 어떻게 아냐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설명시켜 보면 얘가 저기 가서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풀었느냐, 이 용어의 정의와 아니면 이 문제를 분석해서 풀었느냐, 아니면 예전에 풀었던 걸 기억해서 풀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차이는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발생시키거든요. 이 차이를 좀 보셔야 된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 설명해봐라, 그 다음에 검증해봐, 확실해? 이 두 가지 대답을 자기가 다 대답할 수 있느냐. 더 명확한 건 뭐냐면 모르는 문제를 접했을 때의 태도죠. 모르는 문제를 접했을 때 그 푸냐 못 푸냐보다 모르는 문제를 접했을 때 예전 거를 갖고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트라이를 해보느냐, 아니면 난 이건 배운 적이 없다 하느냐,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니까 이거는 꼭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학 가지 말라는 빅테크 기업의 메시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실제로 한국에 그런 교육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 아세요? 어떤 대학교들은 목표 자체가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창업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학교도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제 유튜브에 출연하셨던 어떤 그 옥스퍼드 수학과 졸업하신 분이 그런 학교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목표는 창업이다. 근데 이게 글로벌 사회를 생각해보면 말이 돼요.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저도 외국에서 6년 살면서 많은 저기 뭐 미국에서 온 친구들, 유럽에서 온 친구들, 다른 아시아권에서 온 친구들 많이 만났지만 Which university did you graduate?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냥 너는 뭘 좋아하냐, 넌 뭘 잘할 수 있냐 물어보지, 너 어느 대학을 나왔니라는 질문을 정말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알게 되겠지만 너 어느 대학을 나왔니?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중요하고 대학 다니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느 대학을 나왔다, 내가 어느 경로로 어느 장소에서 지식을 습득했다가 예전보다는 많이 이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식을 습득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which university는 중요하지 않다. 어느 대학에서 땄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저는 외국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거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떤 친구가 암스테르담 대학을 나왔고요. 어떤 친구가 스톡홀름 대학을 나왔어요. 어느 친구가 더 우수한 친구인가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으세요? 어떤 친구는 저기 남아공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고요. 어떤 친구는 저기 호주에서 한 멜버른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어느 대학을 나온 친구가 더 우수한 거예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서
뭐 MIT, 하버드, 뭐 일본, 뭐 한국, 지금 요즘 아시아로 치면은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들, 뭐清华대, 북경대, 도쿄대, 서울대 이런 데 나온다면 아 그래 뭐 하겠지만 그 외에 정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알아줄 것이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연세대와 한양대 중에 어느 대학이 더 좋은지 외국 사람들 정말 알아줄 것이냐?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걸 하면 대학을 가기 싫으니까 이제 도피성으로 간다 이제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뜻이 확실해. 이런 친구들은 저는 그거 도전해 볼 만하다. 그리고 한국에서 익숙하지 않은 정서지만 필요할 때 대학을 간다. 학위를 딴다. 전 너무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알아야겠죠. 한국에서 대학을 가지 않고 뭔가를 도전한다는 거는 더 편한 길이 아니라 수십 배 힘들고 더 도전적인 길이다. 라는 거는 뭐 그거는 감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편하려고 대학을 안 가는 건 절대 아니다. 근데 뭐 사실 저도 제 아들한테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시켜보고 싶어요. 진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한번 해볼래? 3년 후에 대학 가자. 되기만 하면. 우리 아들이 그런 재능을 찾기만 한다면 정말 밀어주고 싶다. 아직 못 찾아서 그렇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재료공학을 했어요. 재료공학을 하고, 근데 저는 서울대학교 가서 재료공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땄는데 지금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경력 자체는 인정을 받았겠죠. 근데 제가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은데 왜 못했을 것 같냐면 박사 학위가 없어서 남들이 나를 못 알아줬을 것 같다는 아닌 것 같고 내가 그때 음대 친구들, 미대 친구들, 경영대 친구들, 법대 친구들, 다른 공학 친구들, 자연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봤던 경험 그리고 그걸 토대로 내가 외국에 나가서 친구들과 경험해봤던 그것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금 재료공학을 안 하고 뭐 어떤 친구는 교수가 되고 이거를 봐가면서 내가 여태까지 성장해왔던 과정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사실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팔란티어 이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학이 의미 없다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뾰족하게 만들 거니까요. 저는 교육의 목적은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100% 성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두고 보기 위해서 사실 회사가 이 친구가 어떻게 잘 성장해 왔는지 얼마만큼의 잠재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대학도 보는 거고 성적도 보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대기업들 중심의 경제 제도가 개편돼가지고 대기업들을 가는 게 그렇게 현실적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막 되게 막 멋있는 일이 아니냐고 쳐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때는 대학을 가려고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디에 갔을 때 정말 성장할 수 있느냐. 그러면 진로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이게 되게 웃긴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와닿으시는 것 같아요. 카이스트형 인재를 키우고 싶으냐? 서울대형 인재를 키우고 싶으냐? 뾰족하게 자라서 그 뾰족한 걸 가지고 무기를 삼고 싶은 친구들은 대학을 안 가고 아까처럼 그 팔란티어에 가서 정말 성장하면서 뾰족한 친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뾰족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어디서 갖다 놔도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너무 거기 잘 습득해가지고 이렇게 잘 적응하고 거기서 할 일을 찾아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것이냐. 어느 쪽이든 교육은 필요하다. 하지만 나한테 필요한 교육이 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학이 어떤 뭐라 그러죠? 취업의 어떤 관문이 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오래 남지 않았어요. 물론 최상위권 대학 몇 개만 빼놓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나라는 그렇게 됐어요. 일본에서 50위권 대학 나온 거하고 70위권 대학 나온 거하고 취업이 다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 2위권 대학들 몇 군데 이렇게 정말 최상위권 대학만 남겨놓고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에서 제가 어제 유튜브 할 때 이런 얘기 했는데 70위권 대학을 나온 거하고 75위 대학을 나온 게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사회생활 한 사람 입장에서 얘는 70위 대학을 나왔고 얘는 75위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면 70위 대학을 뽑고 75위 대학을 안 뽑으실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둘이 되게 비슷한 역량을 처음에 대학 때 가지고 있었구나 생각하는 정도 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70위와 75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그거지 뭐라고 생각하는 그 레벨이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몇 년만 더 지나잖아요. 그러면 인서울은 그냥 몇 개 대학만 빼놓고 다 비슷해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그렇잖아요. 의대? 뭐 연대 의대, 서울대 의대, 뭐 카톨릭 의대 빼놓고 다 그냥 비슷한 의대지 라고 생각을 하죠. 심지어 교대 우리가 저 선생님은 어느 교대를 나왔고 어느 선생님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대학의 그룹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야, 뭐 건국대가 좋아, 동국대가 좋아, 뭐 홍익대가 좋아, 이 시절도 내가 봤을 때 이미 지나갔다. 그리고 이게 더 올라갈 거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제가 회사에서 사람을 뽑아봤으니까 저는 아마 제 느낌이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 되게 재밌는 얘기 많이 했는데요. 저도 올 때마다 교육의 민족 올 때마다 이제 좋은 질문을 받으면서 저도 되게 성장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는 진짜 뭘 느끼고 있냐면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 교육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이 변화가 되는 거를 학부모님들이 체감하시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한 3, 4년씩 계속 약간 나중에 체감하시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입시에 반영되고 어떤 애들이 붙고 어떤 애들이 떨어지고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입시에 체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늦는 것 같고, 특히 수학교육은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심지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의 삶도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요. 대학을 그냥 졸업한다고 되는 시장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조금 웃긴 얘기, 농담처럼 얘기하면 정부가 날 밀어주나? 이 교육부 정책이 발표할 때마다 나 밀어주나 봐. 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정말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알아가 아니고 챗 GPT한테 물어봐요 라고 아니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챗 GPT를 활용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해결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이 프로세스를 갖춘 아이를 길러낸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길러주는 거의 유일한 과목이 수학이에요. 근데 그 수학을 가르치면서 유형별로 때려박아서 암기력을 풀게 하는 건 저는 너무 좀 국가적 낭비고 우리 아이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가 살아남아서 제가 커져서 이 나라의 교육이 조금씩 바뀌어가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봐주시고 같이 이런 시대에 맞춰서 같이 교육 방법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